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식입니다. 어제 증시를 보시면은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와 여기 구글을 포함해서 빅테크들이 매우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주가를 보여줬던 섹터는 여기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원유 섹터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크게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여전히 매우 위험한 시장인 만큼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분석을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저는 테슬라와 테슬라 2배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7월 12일 테슬라의 주가가 감마 스퀴즈가 이렇게 풀리면서 하락했던 날 약 6%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TSLL을 대상으로 전부 다 매도를 했고요. 그 내역을 이렇게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갬마 스퀴즈 때문에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면은 갬마 스퀴즈가 풀렸을 때는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실적이 좋았을지 안 좋았을지는 저도 몰랐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이고요. 투자했던 목표를 반드시 지키면서 투자한다면은 조금 더 건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무려 12%가 하락하면서 215달러까지 하락하였는데요. 테슬라의 이러한 하락은 장이 시작하기 전 10시에 공유드린 장전 옵션 현황과 같이 220달러에 잡힌 풋옵션이 140개에서 갑자기 327개로 2배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를 220달러 언더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장이 열렸을 때 제가 한 번 더 옵션 현황을 11시경에 업데이트를 드렸는데요. 장전에 327개로 늘어났던 풋옵션이 무려 1600개로 엄청 늘어나면서 주가에 하방력을 가했고요. 심지어 200달러대의 풋옵션 또한 120개에서 5배의 수량이 늘면서 670개가 되면서 많은 세력들이 220뿐만이 아니라 200달러대에도 포지션을 잡아놨다고 분석을 드리면서 217달러에서 213달러에는 여기 이렇게 초록색깔 부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밀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선행 분석을 드렸고 테슬라는 결국 213달러까지 밀린 뒤에 215달러로 살짝 반등하는 상태입니다. 즉 이제 갭은 다 채워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저는 특정한 기업을 매집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건들이 교집합이 되었을 때 천천히 매집을 해나가는 편인데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드디어 테슬라가 갭을 메꾸긴 했지만 여기 TSI인 True Strength Index를 보시면은 이제 막 파란색이 빨간색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바로 상방으로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추가로 여기 209달러가 지지선인 만큼 이 지지선을 테스트할 가능성 또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관점에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매일 저희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이 수급 지표인데요. 이 수급 지표에서 테슬라가 위치한 Consumer Discretion Index를 잘 보시면은 테슬라가 실적 미스람에 따라서 빠르게 위크닝 쪽에 진입하였고요. 레깅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깅은 수급이 더 약해지는 구간으로 위크닝에서 레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는 여전히 테슬라를 대상으로 매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교집합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테슬라는 프라이스 도시F 관점에서 이렇게 68.91배를 가리킬 정도로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251달러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었는데요. 어제 12%의 하락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215달러가 되었고 프라이스 OCF는 59배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59배라는 밸류에이션은 테슬라의 4년 평균 멀티플인 여기 47.20배 대비해서는 여전히 고평가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평가가 되려면 주가가 165달러 이하까지는 이렇게 내려가야 하지만 테슬라는 돈도 많고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이라서 저평가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저는 프라이스 OCF가 50배 초반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펀더멘탈 지표입니다. 저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대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주고 있는 미래의 성장률 컨센을
매주마다 체크하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위의 성장률 지표들은 테슬라 실적 전 6월달 기준의 성장률 예측치이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지표들은 실적이 나온 뒤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테슬라 펀더멘탈 성장률 지표로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여기 모든 수치들이 여기 위에 있는 지표들 대비해서 안 좋아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표들을 매주 보기 때문에 전주 대비 혹은 전달 대비해서 이 지표들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매번 알 수가 있는데, 이 지표들이 점점 개선된 듯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시장이 테슬라를 조금씩 좋게 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면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적어도 실적 후의 지표가 실적 전 대비해서 지금은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매크로 지표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매크로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 또한 제가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7월 14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작으로 해서 7월 19일 조정의 시작인가, 그리고 7월 21일에는 CTA 포지션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요. 7월 22일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인 7월 25일은 일본의 금리 인상에 의한 옌 캐리 트레이드의 종료와 이에 따른 여파까지 현재 진경으로 매번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결국 증시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사실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작 S&P 500은 이렇게 4.4%밖에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된다라면은 상승에 너무 적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S&P 500의 차트를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봅니다. 우선 굉장히 큰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을 암시하였고요. 그 이후에 여기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이 실제로 시작이 되면서 약 4.4% 정도 빠졌습니다. 파동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5파동까지 완성이 된 상태이고요. 피보나치 기준으로 봐도 한때 여기 5670은 61.8%에 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전부 다 모아봤을 때 교집합으로서 하락은 이상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환율적인 측면을 또 봐야 하는데요. 달러와 엔화의 상관계를 보시면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최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분자에는 달러가 있고요, 분모에는 엔화가 있는데 이 차트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으며,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주에 BOJ에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실행되어 왔던 제로금리 정책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제로금리 정책이 끝난다는 것은 옌 캐리 트레이드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엔화를 무료로 빌렸다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나 미국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왔는데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빌려야 하므로 돈의 회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를 엔화로 나눈 지표가 엔화의 강세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QQQ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개의 지표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기 이 부분은 다르게 한 거 아니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사실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내려감에 따라서 뒤따라갔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특별한 차이 없이 엔화의 강세에 따라서 QQQ도 같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 매매 세력인 CTA 또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골드만으로부터 받은 최신 레포트 중 한 개로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는 지표인데, 일주일간 기간에 걸쳐서 미국에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170밀리언, 902밀리언, 7.9빌리언 달러 정도의 돈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out of the US라고 해서 매도될 계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매크로 지표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사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그냥 외면할 게 아니라 매번 지켜봤을 때 비로소 언제쯤에 안전 마진이 높아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가장 저평가인 원유 기업들인데, 유튜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이미 여기서 충분히 제가 매번 다루고 있는 만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